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의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좀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. 이 그레이스케일 판결이 그래도 나름 좀 큰 호재로도 인식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 승소에도 9월의 방향성은 불확실하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어젯밤에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좀 9월에 이 1년 중에서도 가장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, 그리고 이 현재 낮은 거래량도 시장에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면서 여전히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런 흐름은 왜 그런 것일까?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현재 이 시장이 움직이는 패턴을 한번 좀 파악을 해볼게요. 먼저 여기 지금 비트코인 15분 봉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스케일의 판결로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또 급등을 한 이후로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다 할 반등을 하지 못하고 조금씩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마 좀 눈에 익으실 겁니다. 뭐였냐면 이 XRP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XRP 같은 경우도 뭐 요것은 지금 일봉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패턴이 보시는 것처럼 7월 달에 이 약식 판결이 나온 이후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 큰 반등 없이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까지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흐름을 좀 큰 그림으로 좀 시계열을 좀 크게 해서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. 그래서 여기 지금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 이제 올해 이렇게 작년 바닥을 찍고 올라서긴 했지만 그 상승했던 패턴이 어떠냐면은 이걸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단숨에 올라와서 또 긴 시간 동안 빠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단숨에 올라왔다가 또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빠지는 이런 패턴을 지금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이긴 하나 단기간 안에 짧게 확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길게 빼고 단기간에 오르고 길게 빼고 단기간에 오르고 길게 빼는 패턴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심리상 어떻게 보면 이 상승한 날보다 하락한 날들이 더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의 심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장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냐면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. 그러면 이때 2018년도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섰을 때 이때는 어떤 흐름으로 올라갔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을 찍은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좀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얼마 동안 상승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147일이니까 뭐 한 달에 30일이니까 거의 뭐 4달에서 5달 가까이 그 상승률도 297%,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한 4배 정도 5달에 걸쳐서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대신에 긴 시간 동안 큰 상승을 했었던 만큼 그 하락을 할 때도 보시는 것처럼 182일이니까 거의 6달 동안 마이너스 53%,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오랜 시간 동안 좀 길게 오르고 또 마찬가지로 긴 시간 동안 좀 하락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깔짝깔짝 오르고 좀 길게 빼는 패턴,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요것도 한번 좀 볼게요. 제가 기준으로 삼고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S&P 500 같은 경우는 200일 이평선이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이었어요. 그런데 이달 중순에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이 200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한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지금 승소 판결에도 아직도 지금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을 이 히트맵으로도 한번 살펴볼게요. 그래서 보시면
여전히 이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이 히트맵 색깔로 보시게 되면 지난 사이클에서 이 비트코인이 고점에 있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났고, 저점이었을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났었습니다. 그런데 현재는 여전히 파란색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 바닥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, 그러니까 가격적인 바닥은 뭐 작년 12월 달 요때에 그 FTX 사태가 터지면서 바닥을 찍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격적인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흐름상 좀 심리적인 바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닥을 진행 중인 건데, 이 가격적인 바닥이 아니라 심리적인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로는 제가 뭐 이 거래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, 이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량을 이 바이낸스로 볼 수가 없는 것이, 왜냐면은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작년 한동안 이 수수료 면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바이낸스로 확 몰린 그런 좀 왜곡이 있어서 바이낸스 거래량으로는 볼 수는 없고, 그나마 좀 우리나라에도 이 코인 인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이렇게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큰 거래량을 보이다가 그 이후로 점점 이렇게 거래량이 줄더니 현재는 거의 바닥권에 들어서서 다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 지표를 봐도 현재는 좀 심리적인 바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렇다면 이 심리적인 바닥을 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봤을 때, 이 트윗을 보시게 되면 뭐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상승 랠리에 신규 자금 유입은 필수다 라고 크립토 퀀트에서 이렇게 또 어제 트윗을 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역대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이 상승 랠리에 큰 기여를 한 요인 중 하나가 신규 자금 유입인데, 그래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일주에서 한 달 사이에 이 SCA 지표, 그러니까 이것을 신규 자금 유입의 척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, 이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지표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마다 비트코인 역시 이렇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 신규 자금 유입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,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심리적인 바닥을 깨면서 신규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모멘텀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, 일단 당장은 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그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 금융사들이 현재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는데, 그 첫 번째 데드라인이 바로 내일 9월 1일에 이 비트와이즈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발표를 또 앞두고 있어요. 그리고 나서 블랙록이 바로 그 다음날 9월 2일에도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과연 이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할지, 그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, 근데 시장의 지금 예상은 이걸 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 9월 1일에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 심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, 아무래도 심사 연장이 유력하다라고 예상을 또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이유로는 이번 달 8월 초에 SEC는 이미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연장을 또 결정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심사 연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럼에도 이걸 또 보시게 되면 이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이 에릭 발추나스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은 갑자기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또 전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SEC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승인해줄 명분도 생겼기 때문에 SEC가 뭐 고집을 부리고 딴지걸 목적이 아니라면 갑자기 승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이후 연내에 SEC가 승인할 확률은 기존에는 65%였는데 이제는 75%로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만약에 올해 못했을 경우에 내년의 승인 확률은 95%로, 뭐 95%면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된다라면 이것이 신규 유입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
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이 밖에 또 다른 이 호재성 이슈가 될 만한 것이, 또 이걸 보시면 지금 또 여러 월가의 금융사들이 이 이더리움 선물 ETF도 승인 신청을 올려놓은 상황인데, 지금 시장의 전망은 10월 초에는 승인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 이더리움 선물 ETF가 출시가 된다라면, 이것은 또 미국에서 첫 번째로 알트코인에 대한 선물 ETF가 출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큰 호재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또 이것을 기점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것이 이더리움 선물 ETF이기 때문에 이 선물 ETF가 출시가 되면 오히려 이 가격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또 전망을 하는 분석가도 은근히 또 보이긴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비트코인 선물 ETF도 그 출시 후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라고 그것을 그 이유로 삼았는데,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언제 최초 승인이 된지 확인을 해보니까,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0월에 최초로 이 선물 ETF가 승인이 됐던 거예요. 그런데 이 2021년 10월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비트코인이 거의 고점에 있을 그 시기입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2021년 10월이게 되면 이때니까 뭐 거의 한 뭐 7천만 원, 뭐 8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최고점에 있었을 그 가격이었기 때문에, 그때 이후로 이런 하락을 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더리움 선물 ETF가 또 출시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뭐 공매도의 세력이 또 타겟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, 뭐 그렇다고 이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현재 시점은 가격적인 바닥이 아니라 심리적인 바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? 그럼 마지막으로 이 트윗을 한번 보여드리면, 이것이 누군가의 명언으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, 뭐 아무튼 뭐라고 하냐면, 시장은 가장 좋아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나빠 보일 때가 가장 유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럼 지금 우리는 과연 어느 시기에 있을까? 시장이 가장 좋아 보일 때 있나? 아니면 가장 나빠 보일 때 있나? 이것을 지금 생각해 본다라면 뭐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는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장이 나빠 보이는 이 시점을 앞으로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의 그 투자 성과를 가를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심리적인 바닥인 구간을 현명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